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드릴십 등 시추 장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미국의 상장기업 트랜스오션이 오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제 드릴십 시장의 임대료 정보, 전문 용어로는 용선료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드릴십 시장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공유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리스크가 드릴십 임대료 더욱 상승시킬 것 같다는 점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트랜스오션 주가 구경부터 하겠습니다. 대략 한 14년, 15년 전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 당시 이 회사 주가 160불 선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폭삭 망해서 지금 3불 선에서 후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당시 유가가 150불에 근접을 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0불 넘는다고 헛소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유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20년에 순간적으로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기름을 가져가는 사람은 기름값을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된 기름의 수거비 쪽으로 돈을 받고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팬데믹으로 글로벌 셧다운 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갑자기 싹 사라지니까 올린 기름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재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원유를 파는 것이 재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파는 일이 진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추 관련 회사들 지난 그 불황 시기에 수도 없이 망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트랜스오션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그 드릴십 발주했던 기업들도 다 망해버리니까 삼성을 시키는 대로 일 다 해놓고 잔금도 못 받고, 그래서 드릴십을 지금 재고로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박 수주 관행은 배값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선불 받는 게 아니라 다 후불제죠. 그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헤비테일, 꼬리가 무겁다는 거니까 배값의 대략 한 50% 이상을 그 배를 다 만들고 나서 인도하면서 받는다는 겁니다. 계약금 좀 받고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기성고라고 하죠. 그 건설 산업에서는 수주 산업이니까 기성고에 따라서 중도금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잔금이 60%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계약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삼성중공업 이거 드릴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중도금까지 그 평균 많으면 한 반 정도는 그 돈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 공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지금 재고 드릴십 한 반값 정도에 판다면은 최소한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떤 분이 지금 댓글로 이와 비슷한 다른 사실을 적어 놓으셔서 그래서 답변 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의 재고자산은 그야말로 매몰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리면 대형 호재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트랜스오션이 공개한 가격 동향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해보고요. 전망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GOM,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여기에 지금 이 사업장에서 여기에 지금 시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추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트랜스오션이 직접 계약한 사례를 공개를 했는데, 심해 드릴십 사례 4개만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반잠수리 뭐 이런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쉐브론하고 계약한 건데 시추공 하나짜리 원웰 컨트랙트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매일, 지금 여기다 지금 가격은 전부 다 데이 레이트입니다. 33만 5천 불이었는데 12월까지 동일하게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익명의 그 임차인인데 투웰 컨트랙트, 즉 시추공이 2개라는 겁니다. 금년 4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을 하면서 39만 5천 불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29만 5천 불짜리였다고 합니다. BHP하고 계약한 거 원웰 컨트랙트 시추공 하나짜리는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30만 5천 불의 계약을 맺었고요. 엔벤 에너지하고 계약한 거 원웰 컨트랙트는 그 22년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29만 불의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8월에 종료 예정인 이전 계약은 얼마였느냐? 21만 5천 불이었다고 합니다. 요거를 8월 종료되니까 그걸 9월까지 8, 9월, 그러니까 8월 되면서 종료되는데 8, 9월 2달 연장하면서 29만 불로 올라갔고요. 옵션 계약 2건을 추가했는데 그 가격은 30만 불하고 31만 불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트랜스오션이 분석하기로는 미국의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드릴십 임대 수요 매우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드릴십 용선 시장도 분명히 한 작년까지는 매우 불황이었습니다. 불황. 그래서 금년 들면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되면서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아직은 호황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조만간 비슷하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지금 임대 수요는 매우 좋은 편이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단기 계약이라는 겁니다. 주로 단기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특징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용선시장 영상 올렸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면은 2018년 평균 데이 레이트가 17만 불이었고요. 2019년도 평균 19만 불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올라 있는지 이제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드릴십 임대 시장은 이제 단기 계약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 아닌지 일단 이걸 주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장기 계약은 지금 거의 없고요. 작년 올해 이렇습니다. 장기 계약은 거의 없고 대부분 4개월 미만이고요. 주로 분기 단위 계약인 것 같습니다. 분기 단위.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단기로 임대한 후 재계약할 때 값을 올리는 것이 시추선 임대업자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 것이고 한편 장비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고가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장기 전망이 불확실성이 크다고 본다면은 지금 어떤 가격에 장기 계약은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임대하고 만기되면 다시 연장 계약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돌린다는 뜻인데 지금 말이죠. 연장할 때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특징이 오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서 장기 호황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현상 아닌지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시장 동향 2개가 또 있는데요. 이거 어제 오후에 제가 장중인가요? 그때 커뮤니티라고 우리 이 유튜브 이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의 베이크 휴즈사가 매주 굴착 장비수 총 원유 시추수 이거 매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기 그래프도 봤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장기 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시추 장비들 글로벌 용선율 데이터 이거 매우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게 지난주에는 82%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어제 오후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89%로 급등을 해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드릴십 심해용 심해저
드릴십이 거의 한 5대가량이 임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체크한 이후로 지금 최고치로 기억되고요. 89%. 작년 봄에 이걸 제가 조사를 할 당시에는 80% 거의 넘기기 힘든 그런 상태, 70 몇 프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외신 보도를 쭉 보니까 만약에 이 용선율이 85%를 넘기면 임대료가 폭등할 거다. 용선료가 폭등할 거다. 이렇게 그 당시 그 외신 보도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미국, 영국, 독일, 이 서방 각국이 개별 제재가 지금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U 차원에서,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좀 늦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의사결정이 내려지면은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회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또 EU 다 지금 그 미국도 거의 50개 나라가 합쳐진 그런 어떤 그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제재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일단 그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하나 나왔고요. 오늘 또 나올 것이고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영국, EU가 공동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제재의 릴레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중심이 되는 게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 퇴출시켜버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러시아 퇴출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 되고 그 외에 매우 많지 않을까. 그 제재의 중심에 사람과 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사진은 말입니다. 독일이 노르드 스트림 2 이거 아웃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시절에도 트럼프가 이거 못하게 막으려고 독일하고 엄청 갈등을 겪었죠.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강행이 됐던 사업인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마침내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 제재에 손을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목이 되고요.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인한 그 러시아 제재가 7년 이상 지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그 역대급 그 제재라고 하는데, 이란과 북한급 제재를 하겠다고 계속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을 저는 높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는 한 수십 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즉 러시아는 서서히 망하는 길을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원유와 가스를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가까운 곳에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배송받던 물건을 지금부터는 멀리서 배로 배송을 받는 이런 불편을 이제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감수하면 됩니다. 이건 못할 거 아니고요. 대신에 러시아는 죽어버리잖아. 죽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유전과 가스전 탐사를 더 많이 해야 하고요.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유 운반선, 가스 운반선 이 수요가 상당 기간 지금 급증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러시아는 퇴출된다 이겁니다. 러시아가 퇴출된다는 의미는 러시아 땅 밑에 있는 원유와 가스는 지금 보관해 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가 망하고 나서 또는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퍼내서 같이 쓰면 됩니다. 그거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 땅 밑에 있는 원유와 가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만 지금 퍼내서 사용하는 놈이 주인인데 지금 그 러시아 국민들은 더 이상 주인 아니라는 거죠. 사용 못하는 거고
그림의 떡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땅 밑에 다 파묻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양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거 캐내면 되고 찾아내면 됩니다. 그 일을 앞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가스 운반선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대체할 것이고 K조선이 러시아를 대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드릴십 임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임대료가 더욱 올라가는 거죠. 예, 뭐 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계약도 점차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즉 불황은 더 빨리 끝나고 호황 국면에 더 빨리 진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가진 재고 드릴십, 그래서 지금 뭐 사모펀드에 뭐 내척을 1조 원대 판다 이런 이제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는 그거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도 보고 있고요. 그러나 뭐 그게 되든 어떻게 되든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매각될 확률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늦게 매각하면 늦게 매각할수록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값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수년 후에는 신규 드릴십 수주 공시를 우리가 볼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결국 가격에 다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이건 뭐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거는 뭐 우리 관찰되는 사실이고요. 다만 그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뭐냐,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이론이 있는 것이죠. 그중에 잘 알려진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모르는 정보도 지금의 가격은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간 러시아 리스크 급증을 하면서 시장 전체가 지금 침몰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삼성중공업을 매우 좋게 보지만, 그래서 향후 5년간 최고의 주식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시장이 전체 침몰하는데 단기적으로 삼성중공업도 예외가 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금요일 날 제가 일단 한 3분의 1을 처분을 하고요. 인버스 다시 진입을 하고 그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입니다. 안 하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삼성중공업 파셨는지 질문을 하셔서 그 답변 겸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월요일을 흐뭇하게 기다렸죠. 예. 운 좋게도 시장은 폭락을 하는데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은 장중에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해는 됩니다. 저는. 근데 역시 나보다 시장이 더 똑똑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상한 그 단기라는 것이 고작 몇 시간 하락 정도였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의 조선주 움직임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2월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나보다 시장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똑똑한 거다. 천재는 시장을 거슬리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다시 담았습니다. 네. 전 단타를 싫어하는 편인데 본의 아니게 단타를 하는 꼬라지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뭐 수량은 좀 늘고 평단은 낮아지고 뭐 그랬습니다. 운이 좋은 거죠. 예, 아주 선방을 했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